응? 잠을 안 자고. 왜 잠을 안 자고? 너가 뭐 세트글스 뭘 써? 잠 잘 자라고 컨디션 조절. 시작부터 잔소리했잖아. 왜 자꾸 강의할 때 시작하자마자 잔소리하게 만드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무조건 뭐 대상은 타겟은 나랑 같은 성씨를 가진 친구였겠지만. 뭐 내가 조용히 카톡으로 했거든. 원 스트라이크시네요. 맞아. 네, 점점점. 점점. 이상이가 이제 두 번만 얼굴을 안 보이면, 이제 영영 얼굴을 안 보인다는 거. 자, 일단은 자 공지했죠. 자, 수능 완성하고 수능 특강 꼭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너네가 뭐 연계 체감은 많이 안 날 거예요. 연계 체감은 많이 안 날 건데, 근데 이제 너네 엔제 공부할 때 좀 난이도 적당한 난이도를 공부해야 되잖아. 그럴 때 가장 베스트인 책이에요. 요즘 퀄리티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 문제 주는 거는 지금 뽑아놨습니다. 이따 드릴 예정입니다. 대신 미적분은 좀 어려우니까 좀 이틀치만 줄게요. 이틀치만 줄 테니까 잘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 일단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2개 정도 날려도 일단 괜찮습니다. 일단은 2개 날리는 거 29번, 3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28, 30번이에요. 날리는 게 28이 되게 어렵게 나오든가 아니면 할만하게 나오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28번이 자꾸 폭탄을 많이 나요. 그래서 28번이 폭탄이 될 수도 있고 29번이 폭탄이 될 수도 있어. 30번은 어차피 핵폭탄이고. 그러니까 28, 29 둘 중 하나 빼고 30 빼고, 미적분은 여기까지 괜찮아요. 확통은 안 돼요.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확통 무조건 다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적당히 공부할 건 미적분이 낫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3컷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6모도 봐봤고 뭐 7모도 봐봤겠지만 뭐 쌤이 말한 대로 대충 한 70점 언저리면은 3등급 나오는 거 확인되죠. 심지어 이번 7월은 70점 넘었으면 2등급도 나올 수 있었죠. 아마 컷은 올라갑니다. 결국 올라가서 3컷은 대략적으로 70 정도, 70 후반? 뭔 소리. 70 초반, 60 후반. 여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3컷은. 놀라서 빠지지 마시고요. 70 후반이면 거의 1등급 나오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원 수투할 때도 얘기하지만 슬기롭게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쌤이 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그거 다 풀고 나서 시간 남았는데 엎드려 자거나 그럼 미친 짓입니다. 풀 수 있는 거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적분은 일단 2점 같은 경우는 총 5개년치 다 드린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적분이 없죠, 애초에 여기. 적분도 없고 간혹 매개변수 미분 정도? 아니다, 그것도 없지. 어차피 너는 23번이 그냥 다 그거잖아. 23번이 2점이니까 2점이 많이 없어. 2점을 보면 죄다 극한이죠. 2점은 다 극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 너네 딱히 질문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있으시면 쌤이 이제 좀 수업 여유 있으면 질문 좀 받아주고 할 거거든요. 뭐 데이 문제든 안 한 것들이든 그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풀어 놓으셔야 되고요. 자, 3점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원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수원이나 수원 투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단원별로 쭉 돼 있어요. 3점짜리 할 거고 3점짜리 무섭게 보면 안 돼요. 24, 25, 26, 27 네 문제나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미적분은 2점, 3점 무조건 맞춰야 돼요. 28, 29, 30에서만 틀리는 겁니다. 미적분은 알지? 28, 29, 32 4점이에요. 딱. 자, 그래서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부터 얘기를 할 건데 너네가 내신 때 많이 했던 거야. 내신 때 많이 했던 거 모양 맞추기 관련된 거. 그래서 보시면 이제 3점짜리로는 2번 정도밖에 안 나왔죠. 최근 5년 동안. 근데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다는 게 좀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등장할 가능성 있겠죠. 자, 그래서 모양 맞추기를 할 때는 원래 이 동그라미만 있지. 얘가 기본적인 거야.
치환을 이용해가지고 모양을 맞추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야. 근데 너네는 이제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 잘. 하지 말란 거 꼭 하잖아. 3번. 그러니까 너네 리미트 n분의 an이 3이라고 치면 뭐해? n 넘겨서 an을 3n이라고 두고 풀잖아. 그거 안 통합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그거 안 통하게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넘겨서 풀 수도 있는 문제 나올 수는 있겠죠, 당연히. 내신에선 그랬었고. 근데 양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니까 웬만하면. 알죠? 그래서 오늘은 쌤하고 치환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넘겨서 풀었나요? 예, 근데 좀 풀렸나 본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서 푸는 건 할 줄 아니까 치환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넘기세요. 그래서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저격해가지고 출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등비수열 극한에 대한 얘기. 요거는 이제 수능 특강 내가 이제 너네 내신 대비할 때 수업하면서도 많이 강조를 했고 많이 세분화도 시켜놨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옮겨놨습니다. 일단 3번 정도 나왔고 이제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 당연히 있고요. 뭐 또 여기 2년 건너뛴다고 또 이런 파렴치한 생각 가지지 마시고. 그래서 수렴 조건은 첫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면 되는 거죠. 1에는 는이 써도 괜찮고.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게 만약에 공비가 r제곱이면 절대로 뭐가 나올 리가 없어요. r제곱이면 음수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공비 범위가 바뀝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에도 는이 있죠. 왜냐면 어차피 마이너스 1도 R에서 제곱하게 되면 몇이 돼버릴까? 1이 돼버리니까 기본적인 등비수열 극한 수렴 조건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r제곱인 경우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설명이 됐나? 네. 너네 내신 때 했던 거면 내신 때 했던 거. 뭐 처음 보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은 집중하는 겁니까? 네. 저 쓱충 저씨. 자, 3번. 자, 공비가 여러 개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밑이 큰 거 빼고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3n제곱이랑 2n제곱 있고 그 다음에 뭐 4n제곱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밑을 기준으로 밑이 이제 여기 4랑 물론 답 안 나와. 4랑 3이랑 2가 있을 때 큰 거 빼고 나머지 싹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너네가 이제 문제를 빨리 풀 때 쓰는 거고, 그리고 공비가 문자면 예를 들어서 공비가 2분의 x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 이따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 극한분의 등비수열 극한 형태로 돼 있을 때 그게 수렴을 한다면,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실수라고 돼 있지. 너네가 이제 이렇게 실수라고 돼 있게 되면 항상 염두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 k가 실수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둬야 돼. 왜냐면 0으로 수렴 안 했어. 예를 들어 5로 수렴했어.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너네 수학2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푼 적 있잖아.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 때 0이 아닌 숫자로 나오면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같아야지 나오잖아, 그게. 그치? 근데 0이었으면 굳이 같으면 돼, 안 돼? 분모가 더 커였어야 되지, 차수가. 이게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거거든. 근데 단 그거를 밑을 가지고 공비라고 적어놨지만 이제 우리가 그 지수꼴에서 밑을 뜻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0이 아닌 숫자로 만약에 등비수열 극한이 수렴을 했다면은 분모랑 분자랑 차수랑 봤을 때 차수란다. 밑을 봤을 때 서로 같아야 돼, 크기가. 근데 만약에 0이었다면 분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분모가 더 커야 된다는 거. 그래서 K가 실수라고 했으면은 0으로 수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때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초반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아마 급수까지 설명할 것 같아서 급수까지도 한번 요즘 추세를 좀 얘기해보면, 지금 쌤이 적어두는 거 다 추세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추세 얘기하는 거라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자, 급수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매년 나오고 있죠. 지금 거의 보시면. 지금 보면 21년 빼고 다 나왔네요. 그치? 아, 이거 불편하다. 이거 순서 바꾸자. 내림차수 잘 정리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급수에서는 처음에 일단 너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급수의 표현이에요. 이 세 개가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실전적으로 활용하는 건 몇 번째게? 네, 두 번째야. 얘를 우리가 뭐라는 이름 하에 하냐면 부분합이라는 이름 하에 하죠. 부분합이라는 이름 하에 뭐예요?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그리고 거기다가 리미트를 때리지. 이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이 첫 번째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얘를 토대로 결국 우리 두 번째로 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뭐냐면 SN이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네, 그거를 이제 SN을 시그마로 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전부 다 같은 거지. 자, 여기까지 가능하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 급수 나오면 맨날 하는 짓이 요거예요, 사실. 너네가 급수할 때 이제 등비급수만 생각해가지고 뭐 도형 나오고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급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표현되는 게 얘야. 급수가 수렴하면은 일반항이 몇인 거야? 0인 거죠. 근데 뭐는 성립 안 한대요? 역은 성립 안 해요. 반대로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해서 시그마 급수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발레는 내신에서나 중요했지 너네 수능에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0만 쓰지 마세요. 그냥 급수 수렴하면 리미트 0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인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를 그냥 가볍게 좀 적어봤습니다.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네, 그래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AN을 쓰면 A 더하기 N-1D라고 쓰잖아. 아니면은 AN을 DN 더하기 A-D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 함수로 따지면 몇 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럼 당연하게도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서 X 역할하는 게 어떤 문자죠? N이 X 역할을 하죠. 왜? 함수라는 것 자체가 뭐야? X에 집어넣으면 Y로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근데 우리가 수열에서도 뭐예요?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결국 몇 번째 항인지 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N이 X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N을 1차 함수로 계속 쳐다본다면 X개수, 즉 N의 개수가 D지. 그럼 이 공차가 1차 함수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겠네. 기울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F1은 뭐냐면은 함수로 바라봤을 때 함수로 바라보게 되면 n에다가 1을 넣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F1은 첫째 항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리고 AN은 요걸로 기억하는 게 좀 더 너네한테 실전적으로 좋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뭐 다 잘 쓰고 있더라.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아직도 등차 수열반항 못 만드는 친구들이 있나? 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그리고 4번은 이제 뭐냐면 자, 괄호 치고 AN 더하기 BN이 C로 수렴을 했대. 급수가 지금 급수가 수렴한 거지. 다시 봅시다. 급수 수렴한 거죠. 얘 뭐가 0이죠? 리미트 값이 0인 거죠. 그치? 자, 근데 이제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둘이 더했을 때 같이 묶여있고 더한 상태에 대해서 C로 수렴을 했을 때 AN이 즉 얘 있죠. 둘 중 얘 있죠. 얘가 수렴을 했다면 이 친구 B도 뭐 하겠다? 이거는 너네 수학투 때 생각했던 거 하면 돼. 아마 이거는 거의 하도 많이 얘기해서 기억날 거야. 우리 함수 극한할 때 수렴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수렴을 했어. 나머지 하나도 뭐 한다고 기억하고 있어? 수렴.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결국 C라는 게 뭐야? 수렴했다는 뜻이잖아. AN도 뭐 한대? 수렴했대. 그럼 BN도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BN을 마음대로 넘겨도 상관? 없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부분문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게 적분까지 있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작년 수능, 자, 25번 문제였고요. 자, 25번이면은 23, 24, 25, 3점짜리의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거게 되겠지. 자, 예를 보면은, 자, 수열 AN에 대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3분의 nan이 1일 때, 저걸 계산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풀지 말라고. 아, 1이어야 되네. an이 n이어야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 1 나오네. 오케이, 여기다 대입해서 답은 나와. 하지 마, 이렇게. 금지야, 당분간. 정 못할 때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기본적으로 너네가 이렇게 식이 나오고 얘 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양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모양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학2 때는 바로 그냥 모양 맞추면 됐었거든. 근데 미적분은 치환을 통해서 한 단계를 더 보는 게 더 올바른 풀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면, 자, n제곱 더하기 3분의 nan 있지, 이 친구. 자, 이제 처음 알려주는 겁니다. 완전 극초창기 한번 설명하고 안 했었거든요. 자, 얘를 새로운 수열인 bn이라고 치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작업 아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럼 리미트 bn이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리미트 bn이 1이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과적으로 얘 답을 내려면 bn에 대해서 알아야 돼? an에 대해서 알아야 돼? an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an으로 정리를 이제 할 거야. 근데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n제곱 플러스 3을 뭐 하면 돼?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 n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게 된다면 an은 n제곱 플러스 3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치환하는 이유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리미트 an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리미트 an을 구하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an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리미트를 해볼게, 이제. 무한으로 보내볼게요, 이제. 자, 그럼 봐봐. 자, 우리가 리미트, 자, 그럼 극한 성질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죠? 우리가 극한 같은 경우는 성질이 4층 연산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4층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리미트 같은 경우는 4층 연산에 대해서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자유롭다라고 하죠? 네. 근데 그 자유롭다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자, 근데 그 4층 연산을 자유롭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수렴. 무조건 수렴해야 되거든. 둘 다 연산하고자 하는 두 식을 연산하고자 할 때 그 둘 다 무조건 반드시 수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개념 잘 들어. 여기서밖에 이제 설명 못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크게 어떻게 볼 거냐면 n분의 n제곱 더하기 3이랑 bn으로 나눠서 볼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둘을 곱하는 연산으로 바라보겠다는 소리인 거거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냐면 리미트 bn이 몇이어서? 1이니까 리미트 bn이 뭐 하는 상태야? 수렴하는 상태라서 얘를 수렴해서 얘를 따로 본 거야. 그럼 여길 봐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n분의 n제곱 더하기 3을 보게 되면 얘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수렴하냐? 분자 차수가 더 크지 않아요? 자꾸 날 봐요. 여기 봐. 분자 차수가 더 크지? 그러면 수렴해, 안 해? 안 하고 발산하잖아. 그치? 그럼 발산을 하니까 여기 자체에 연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럼 연산을 하려면 얘가 수렴해야 되죠. 그럼 얘를 수렴하게 만들어야겠지. 그럼 차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같게. 같게 해줘야겠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양변에 n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너네 이런 풀이 이걸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극한에서 뒤통수 후리는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치환 안 하고 풀면.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럼 얘는 이제 수렴하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지. 그럼 이제 우린 자유롭게 리미트를 분배해도 괜찮은 거지. 그럼 결국 1 곱하기 1 나온다는 거 이해되니? 그럼 그게 몇인 거냐? 1인 거지. 그럼 여기서 결론 내리면 리미트 a에는 수렴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리미트 a에는 수렴 안 하는 거야. 리미트 n분의 an일 때 수렴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거야. 왜? an에 대한 정보는 끝났어 이제. 자, 그러면 자 이제 얘를 자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분자 유리하면은 분자 몇 대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 나오는 거 바로 확인되고. 자, 그럼 식 쓸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n 나오는 거 확인됐고, 분모는 루트 an 이냐 an 제곱이냐?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an 여기까지 나오는 거 확인됐죠. 자, 그러면은 n분의 an이어야지 1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래서 위아래로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곱해주게 되면 분자는 이제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하고, 자 여기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얘가 n제곱분의 1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n제곱분의 an제곱 더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n분의 an까지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분자는 1이고, 자 요거 몇이고? 1이고, 요거 0이죠? 요거 1이죠? 그럼 1 더하기 1이지? 그래서 답이 2가 나와서 2분의 1이 나온다. 가 너네가 가야 될 방향이야.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안 풀고 an을 n이라고 두고 이런 식으로 풀게 된다면은 그냥 완전 내신틱하게만 푸는 거야. 그럼 조금만 꼬아지면 발상 자체를 이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너네가 뭐 지금 처음 받은 사람은 못 풀었겠지만 좀 문제 풀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3점짜리. 그럼 풀었을 때 이 문제를 쌤처럼 안 풀어봤으면은 꼭 다시 풀어보세요. 1번하고 2번 둘 다. 그래야지 너네들한테 도움이 되고 익숙해지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잖아. 그 발상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었고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3번으로. 3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짓거리 하지 절대 말란 거예요. 2 넘기고 2 넘겨서 리미트 an을 10이라고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넘기지 마, 제발. 알지? 넘긴다는 것은 뭐 한 거야? 리미트를 자유롭게 분배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 논리를 가지고 넘겼으면은 내가 인정을 할게. 어떤 논리냐면 2분의 an 더하기 2지. 네. 하트 모양으로 찢을 수 있지. 네. 그럼 2분의 an 더하기 1은 6 되겠지. 자, 수렴하니 발선하니? 수렴하는 친구지. 얘 뭐 하는 친구니? 수렴하는 친구지. 그럼 얘도 뭐 할 수밖에 없니? 수렴할 수밖에 없지. 그럼 전부 다 수렴하니까 리미트 마음대로 분배해도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리미트 an을 구했으면 내가 인정을 할게. 했어? 네. 진짜야? 이 개념 가지고? 네. 3점. 그럼 내가 인정을 할게. 3점. 이거 맞는 거니까. 얘는 그게 안 돼. 얘는 그게 안 됐다고 찢을 수가 없잖아, 얘는. 근데 그게 되니까. 그럼 괜찮아. 그럼 괜찮아. 아유, 그래. 자, 그럼 이러면은 리미트. 자, 나온 김에 이걸로 풀자. a는 그래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또 이제 또 이렇게 풀면 안 돼.
여기다가 10 대입해가지고 10 더하기 2n분의 10n 더하기 1이라 해서 답을 5 이렇게 하면은 답은 맞춰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푸는 거는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추긴 맞춰요. 근데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발상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빨리 푸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봐봐. 여기다가 10을 대입했다는 건 뭐냐면 리미트를 an, 2n, nan, 1 이렇게 다 분배를 했다는 소리인 거거든. 근데 우리에게 항상 전제가 있잖아. 리미트를 마음대로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아이들이 다 수렴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리미트 an을 수렴하는 거 알겠어. 리미트 2n 수렴해? 아니요. 안 한단 말이야. 이걸 리미트 분배 안 돼요, 현재가.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잔소리 할게요. 이렇게 푸는 풀이 있죠. 이거 너네 당장 삼각함수 극한에서도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삼각함수 극한하다 보면요, 그냥 막 대입 하다가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틀려봐야지 아는 거긴 한데, 그때 이제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건 아직 경험 안 했으니까. 자, 그럼 지금 리미트 분배는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한 게 뭐야? 리미트 an이 10이란 사실이지. 그럼 an이면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an은 여기 지금 nan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n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위아래로 n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우린 발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3점짜리를 슬기롭게 풀기 위한.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더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an, 그 다음에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그럼 확인합시다. 자, an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10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수렴? 합니다. n분의 an이죠. 근데 an은 얘를 이렇게 봐봐. 자, 우리는 개념 공부를 하는 거니까 n분의 1 곱하기 an으로 둘 수 있지, 얘는. 그럼 얘는 몇으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지. 얘는 몇으로 수렴하지? 10으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니까 4칙 연산해도 되지. 그럼 곱하기 해도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0 곱하기 10이니까 몇인 거야?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n분의 an도 수렴하는 거지. 2도 뭐 하는 거지?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리미트를 마음대로 뭐 해도 되는 거야? 분배해도 되는 거야, 이제. 이게 극한의 성질의 기본적인 논리야. 쌤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 발상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너네들 중요한 발상입니다. 이거 수학 2에도 연결돼요, 당연히. 자, 그럼 이제 마음대로 분배할 거니까 10 더하기 0 될 거고 여긴 0 더하기 2 되겠지? 그래서 5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너네가 뭐 빠르게 풀든 뭐하든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적어도 이 발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하자고. 이런 걸 다져야 돼. 3점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무조건 3점 어렵잖아.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안 풀었다면은 다시 한번 꼭 풀어야겠죠. 아, 정원이 깜이지. 여기까지 딱 스타트 좋았는데.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5번으로 가보자. 자, 이제 우리는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등비 수열로 이제 바뀐 겁니다, 내용이. 자, 그럼 가보자. 등비 수열 an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첫 항과 공비를 가지고 일반항이 ar n-1제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네. 자, 그럼 이제 보자고. 자, 얘에 대해서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꼴로 돼 있죠. 그랬더니 몇으로 수렴했대? 1로 수렴했다라고 했지? 몇으로 수렴하지 않았네? 이 숫자가 바로 연결된다는 거야. 문제 보자마자 0으로 수렴하지 않았네? 그러면 공비를 봤을 때 분모랑 분자가 어때야 된다는 거네?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공비를 찾아야겠지, 이제 종류를. 분모에서 공비가 몇이죠? 2죠. 공비 찾을 때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n 앞에 이렇게 묶어서 보면 된다라고 했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4가 나오는데 an이랑 뭐해? 곱하지. 근데 같아야 된다라고 했지. 그럼 분자도 몇이어야 되는 거야? 공비가? 2여야 되지.
그러면 AN의 공비는 몇이어야 되는 거야? 2분의 1. 예, 그렇지. 얘 공비는 2분의 1이어야지 얘랑 얘랑 곱해서 2가 될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쌤마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AN을 A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으로 두겠다는 소리인 거야. 그리고 등비수열 극한할 때 팁, 지수꼴 이렇게 다항식꼴로 돼 있으면 무조건 찢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슬기롭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찢는다는 게 뭐예요? 곱하기 꼴로 찢겠다는 거잖아, 지수 법칙에 하면. 그럼 2분의 1의 -1제곱은 몇이니? 2니까 2a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도 바꾸게 된다면 6 곱하기 2n제곱이라고 바꿔주면 좋겠지 이제. 네. 자, 그러면 다시 자 이제 맞췄으니까 큰 놈 남기고 다 지우면 되겠지. 아, 근데 지울 게 얘밖에 없네. 그죠? 자, 그러면 분모에 몇 남는 거예요? 분모 1 남아요? 여기 6 남아있잖아요. 푼 거 아니에요? 6 남아있겠죠? 그리고 분자는 자, 얘랑 곱하는 거니까 4n제곱이랑 2분의 1n제곱 곱해서 2n제곱 됐지? 그럼 2n제곱 앞에 있는 뭐가 남는 거네? 2a가 남는 거라 얘가 1이 될 거여서 a가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결론적으로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항은 3인 거고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2분의 3까지 나오겠죠? 그럼 3이랑 2분의 답을 잘못 쳤겠다. 미안하다. 3이랑 2분의 3이랑 더하게 되면은 2분의 7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왜? 맞잖아. 첫 항 3. 2분의 3. 미친 새끼네. 3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9네. 자, 이래서 내가 수능을 안 봅니다. 너네도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고요. 첫 항 3이고 공비 2분의 3이죠. 눈 뜨고 코 베이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바로 7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에 대한 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제 요거의 값이 자, 등비수열 극한인데 자, 또 몇으로 나왔네? 0이 아닌 수로 나왔네. 자, 그럼 분모 공비랑 분자 공비가 서로 큰 게 똑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바로 보자. 분모는 자, 공비 종류가 두 개가 있죠. 3 있고 4 있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3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자, 그럼 여기 공비가 4니까 여기 공비도 4여야겠죠. 아, 그래서 AN이 결과적으로 첫 항 곱하기 4에 n-1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지정해 줘야겠지. 그리고 1은 없어질 친구니까 갖다 버리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다항식꼴로 돼 있을 때는 무조건 찢는 게 계산하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의 n-1제곱이니까 4분의 1로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분자는 4분의 2가 될 거고. 자, 그럼 분모는? 조심해야 돼. 이거 4분의 1이라고 하면 또 안 된다. 결국 미친 2이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깔고 는 3까지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분모 귀찮네. 위아래로 몇 곱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습관 들이세요 꼭. 그럼 4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A고 2니까 따라서 A는 6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첫 항이 6이고 공비가 4인 게 밝혀졌죠. 그래서 문제가 두 번째 항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나오겠지. 됐죠, 여기까지? 네. 무난하죠, 난이도 자체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구분을 지어놔가지고 뭔가 띄엄띄엄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얘랑 앞에서 했던 수열의 극한이랑 합치잖아요. 그냥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관련된 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야. 뭐 예를 들어 얘가 나왔으면 앞에 23번이 있지, 맨 첫 번째 문제. 그게 이제 그냥 극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형태일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무난무난하죠, 지금 현재까지는. 자, 9번 보면은, 자, 이번에는, 자, 특징을 좀 봅시다. 이 친구의 특징이 뭐죠, 지금? 공비가? 4분의 x제곱 이죠? 공비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4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특징을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수에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특이점은 이거예요. 공비가 문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아까 너무 가볍게 얘기해서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공비가 문자면 무조건 케이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케이스만 내가 적어놨잖아 그때 아까. 근데 원래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케이스 잡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복습을 해볼까? 경민이가 공비를 방금 뭐라고 얘기했지? 4분의 x제곱이라고 했지. 자, 그럼 공비가 r제곱꼴이지. 쌤이 r제곱꼴이면 수렴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 했지. 그럼 마이너스 1도 포함된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이 친구를 케이스 나눌 때는 뿔마이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 홀수 제곱, 짝수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홀수 제곱, 짝수 제곱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당연한 거 아니? 저거를 못 봄? 풀 때 못 봄 잘. 못 봤으니 틀린 거지. 자, 그럼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공비가 문자고 공비가 제곱꼴의 형태이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그럼 x를 몇 기준으로 보라는 거야? 4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야. 4 넣어야지 1 되고 마이너스 4 넣어야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갑시다 이제.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fk가 즉 k에다가 넣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된대요. k는 당연히 여기 x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만족하는 x, k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자, 4랑 마이너스 하기 기준이라고 했죠. 그럼 4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다라고 칩시다.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우리 원래 공비인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4분의 x 하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잖아. 그럼 얘는, 그럼 이거를 이제 무한대 제곱하게 되면 뭐겠어? 몇이 나오겠어요? 0이 나오겠죠. 숫자 하나거나 생각하면 되잖아. 1 대입하면 4분의 1이잖아. 그 무한대 제곱하면 0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잖아. 그럼 여기 0 되고 여기 0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남는 숫자가 몇 하고 몇 밖에 없네.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지원아, 논술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할 거냐면 4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를 할 거야. 지금 쌤이 큰 틀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네 케이스 나오는 방법. 얘는 지금 뭐냐면 리미트 4분의 x의 n제곱이 몇 대게 하는 거 찾는 거고 0대게 찾는 거 찾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x n제곱이 풀마 발산할 때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5 넣으면 1보다 크니까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얘가 무한이 되는 거지, 무한대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뭐예요? 작은 새끼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수에 더하기 꼴이 돼 있을 땐 어떻게 하자고요? 찢어버리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앞에 튀어나가는 게 어떤 애예요? 4분의 x. 즉 계산하면 2분의 x가 될 거고, 여기 4분의 x 제곱 날라가겠죠? 예. 그럼 2분의 x가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니까 x가 몇인 거니?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 지금 문제가 fk고 k가 결국 x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 문제? 봐야지, 딱. 정수라고 돼 있지. 그럼 얘가 정수가 나는다 소리야, 지금. 그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자고. 그럼 이제 x가 4일 때 할 거고 마이너스 4일 때는 따로 할 거야. 왜 따로 할까? 홀수 짝수.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홀수 짝수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4 넣을 때 특히 그런 거죠. 4 넣으면 어차피 둘 다 몇이냐? 둘 다 1인 거 확인되지. 그럼 분자 몇이야? 1이죠. 분모는 4죠. 마이너스 3분의 1? 안 나오죠. 커트. 그럼 마이너스 4였으면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여기 계산하면 몇이지? 마이너스 3이겠죠? 여기는? 그렇죠. 얘 짝수 제곱이니까 그냥 1이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 안 나오죠. 그게 커트예요. 그럼 되는 게 첫 번째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영 안에 들어있는 정수 개수만 세면 되는 거잖아. 에이, 고3인데? 7개죠? 두 번이 된다. 2번이라고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등비수열 극한까지 5개년 정도 3점짜리만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럼 너무 일찍 끝나서 조금만 시간 투자합시다. 자, 잠깐만 앞으로 가볼게요. 너네도 갈 필요 없어요. 너네 그냥 냅두고 앞에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이제 급수 얘기 중에서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원래 얘가 먼저 써야 되는데. 자, 부분분수. 오씨,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하고 내가 이제 문제 쭉 풀어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누락됐습니다. 여기 그 문제를 여기다가 넣어버렸어요. 여기다가 넣어버렸어요. 겹쳐버려가지고. 얘는 그래서 실전 풀어본 결과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2번 정도. 그래서 부분분수는 일단 너네가 딱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만 3가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뒷배기 앞분의 위 곱하기 앞분의 1 빼기 뒷분의 1. 야, 이거는 눈 감고도 얘기하잖아. 자, 패스하고 중요한 걸 얘기합시다. 이게 연속한 두 항의 차 꼴에 나와가지고 부분분수의 특징이 쭈루룩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쌤이 요즘 들어 너네 미적분할 때는 쌤이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식으로 봤을 때 얘네 둘이 지금 몇 칸 차이 나는지 모르죠? 한 칸 차이 나면 맨 뒤 남는 거예요. 맨 앞은 뭐냐면 1는 거. 맨 뒤는 뭐냐면 n는 거. 근데 1은 어디다 넣어야 돼? 앞쪽, 뒤쪽? 앞쪽. 네, 항이 작은 번째다 넣으면 됩니다. n은 뒤쪽, 큰 쪽.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죠? 그럼 2칸 차이 나면 앞에 2개, 뒤에 2개 남는 겁니다. 그 앞에 2개는 1, 2 넣으면 되는 거고 뒤에 2개는 n-1, n 넣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1하고 2를 넣고 여기다가 n-1하고 n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이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 이 빼기는 꼭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보니까 수능평가원에서는 3칸 차이 나는 것까지 출제됐다. 이따 확인할 거야. 자, 그래서 얘 관련된 것까지만 얘기하고 조금 그래도 이제 미적분 나름 첫 시간이니까 템포 조절하면서 갑시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전형적인 부분분수죠. 자, 뒷배기 합한 몇이니? 2고 위랑 약분돼서 1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 자, 그러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앞분의 1 빼기 뒷분의 1 하면 되겠지? 그치? 예. 자, 그러면 얘를 an이라고 잡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n 플러스 2가 남는 거니까 몇 칸 차이 나네? 그 앞에 1, 2 넣은 거 하면은
1 더하기 2분의 1까지 쓰면 되겠지. 그리고 뒤에 2개를 넣을 거지. 근데 2개를 넣을 때 n-1 넣고 n 넣을 거잖아. 그럼 다 뭐가 들어간 식이야? n이 들어간 식이잖아. 근데 우린 급수 얘기하고 있지. 그럼 방금 한 게 n-1 넣고 n 넣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n번째까지 계산한 거잖아. 그럼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부분합법이에요. 부분합이 뭐였어요? SN을 구하고 뒤늦게 리미트를 붙이는 게 부분합. 리미트 SN이 부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1을 넣고 n을 넣은 상태에서 뭘 붙여야 돼 앞에? 리미트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거 왜 따라왔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결국 이 둘이 어떻게 되냐? 없어지죠. 뭐 약분이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애초에 너네가 다음부터 풀 때는 이거 쓸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이것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분의 3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워밍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너네들이 껄끄러워지는 상태의 문제를 슬슬 풀어볼 겁니다. 자, 13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푼 거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너도요. 왜냐면 오늘 배운 개념 가지고 이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 거죠. 네, 잘 풀었습니다. 자, 볼게. 아까 순서 바뀌었다 했죠? 구분 분수랑. 이제 이게 아까 급수 처음에 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자, 얘가 S에 뭐 한다고 돼 있지? 수렴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얘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단 리미트 얘가 뭐 해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들 푸셨더라고. 아니 나쁜 뜻 아닙니다. 나쁜 뜻 아니에요. 비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답은 다 맞았으니까 뭐 다들 칭찬하는 건데. 자, 이제 오늘 배운 개념에 좀 맞춰가지고 초점을 더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냐면 자, 일단 얘가 지금 우리 몇이 나와야 되는 형식이죠?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확인하자고. 자, 둘이 연산이라는 걸 하지. 자, 어떤 연산을 하지? 더하기라는 연산을 하잖아요. 그럼 더하기라는 연산을 했을 때 리미트를 마음대로 분배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먼저 해보자. 그럼 앞에 거 여기 딱 보시면요. 얘는 몇으로 수렴하죠? 마이너스 3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로 수렴을 합니다. 아, 수렴하고 수렴하네요. 수렴하고요. 싹 다 싹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마음대로 분배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한다면 자,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0인 거니까 A가 몇인 거예요? 이렇게 바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A를. 통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럼 A를 구했으니까 이제 S만 구하면 되는 거죠. 뭘로 수렴하는지.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자, 분모가 지금 단항식으로 돼 있고 분자가 다항식으로 돼 있잖아. 찢어버려. 그럼 3을 넣은 상태로 찢으면 n분의 3 빼기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건 여기다가 좀 갖고 오자. n 더하기 3분의 3n 더하기 6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얘를 찢었지. 아이고 잠깐 이걸 리미트를 왜 썼니? 얘 급수해야 되는데. 큰 급수를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분모 이렇게 n이 있으면 아, 부분분수로 풀 수 있겠구나 생각을 1차적으로 가지는 게 좋거든. 그래서 얘도 찢을 거야. 그럼 얘를 찢을 때는 분모가 다항식일 때는 n 플러스 3, n 플러스 3 쓰고 앞에다가 3 쓰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쓰면 되잖아. 그 상태에서 찢은 걸 쓰게 되면은 3 더하기 3 빼기라고 하는 게 낫겠다. n 플러스 3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없어진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나요? 아, 경리가 이렇게 다 풀었나? 생각해보니까. 14번. 이거 처음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공부해서 했다가 나와서 이렇게. 아, 오케이. 그럼 잘한 거죠, 사실. 잘한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부분분수라는 건 이제 확정이 됐거든? 얘를 AN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겠어요? AN 플러스 3. AN 플러스 3이 되겠죠. 아, 몇 칸 차이 나네요? 3칸. 3칸 차이 나니까 앞에 3개, 뒤에 3개 남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우리 전 문제에서 배운 개념을 활용해야지. 뒤에 3개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겠어? n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리미트 붙이면 다 없어질 거란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3개만 남을 거니까 3으로 묶고 할게 그냥. 3으로 묶고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 곱하기 6분의 1로 통분할 것이고, 자, 이게 6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6 더하기 3 더하기 1하면 6이 아니냐? 6, 3이구나. 6 더하기 3 더하기 2하면 11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A랑 S랑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2분의 17까지 나오겠죠. 이게 오늘 했던 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개념을 빠짐없이 활용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괜찮니? 정원이도 뭔가 잘 하다가 뭔가 뒤쪽에서 좀 뭔가 이상하던데. 답은 잘 나왔지만 정원이는 이제 잘했는데 통분을 너무 길게 해서 너무 시간이 할애되는 풀이라 그거는 조금 많이 바꿔야 돼요. 요거. 근데 뭐 따라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어디가 잘못된지 알겠어요? 혹시 본인 풀이에서? 계산실수로 좀 왔어. 알겠습니다. 그건 끝까지 지랄하고 아파서 그렇다 칩시다. 자, 이제 봅시다. 자, 15번이에요. 자, 이거 25번급에서 항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자주 줄 때. 그러니까 얘 아니면 등비술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하면 되겠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급수가 지금 뭐 했네? 수렴했네. 자, 그럼 이거는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네. 그럼 여기 리미트가 0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왜 쉽다라고 얘기를 한 거냐? 자, an 빼기 자 2n 제곱 플러스 1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n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0으로 일단 뭐 해야 돼? 수렴해야 돼. 이 친구 뭐해? 수렴해. 그럼 자연스럽게 an도 수렴하겠네. 리미트 마음껏 분배해도 상관없다지. 그 얘 계산하면 2분의 3이 나온다는 거 확인될 거고, 2분의 3을 넘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몇이라는 걸 확인 가능하고 2분의 3이라는 게 확인 가능하고 다시 확인. 문제 예고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n 자체가 수렴해야 돼요. 그럼 an 곱하기 an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an도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마음껏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대입해도 되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분배해서 분배가 돼 있는데?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번이 답이 나오게 된다. 근데 이게 너네가 혼자 풀 때랑 지금 듣고 풀 때랑 당연히 똑같은 풀이긴 하겠지만 뭔가 다가와지는 게 다를 거야. 아, 수렴하니까 저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거고, 뭐 수렴하니까 연산할 수 있는 거고. 요걸 느껴야 됩니다. 이 번호대에서는 지금 현재.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선택 과목이 된 게 2020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 바뀐 게? 누구야? 아니다, 20. 경수가 22살. 아닌데? 20년 맞는데. 대발밖에 안 돌아가니? 대충 한 5년 정도 됐거든? 이게 선택 과목이 된 지가. 경수 때가 첫 해였어요. 전년도. 씨발 모르겠다. 미안하다. 헷갈려. 아무튼 이때는
이제 그냥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웃긴 건 쉬웠어도 84점이랬어요. 왜냐면 15번, 21번, 22번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난이도였어. 네. 그래가지고 15번, 21번, 22번은 무조건 다 틀리고 미적분에서 30번은 무조건 틀리고 그래서 1등급이 무조건 안정적으로 84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27번, 28번이 4점이죠. 네, 그래서 3점 마지막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보면은 첫째 항이 몇이래? 4인 등차수열 AN이래. 그래서 아까 등차수열 간략하게 정리한 거야. 등차수열은 몇 차식인 거야? 1차식이고 1차식에서 1차항의 개수가 뭐인 거야? 공차인 거지. 그치? 그럼 너네가 AN을 기본적으로 공차를 알고 있다. 공차를 D라고 한다면 DN으로 둘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쌤 말 뭔 말인지. 네. 그치? 자, 근데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첫 항만 알려준 상태죠. 공차는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S에 뭐 한대? 수렴한대요. 그럼 저 새끼 0 나와야 되죠. 네. 그러면 이 AN이 1차라는 게 반가워야 돼요. M 1차보다 1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조금 빨리 풀어보자. 빨리 푼다고 해보자. 그럼 얘가 0 되는 거 하는 거잖아. 얘 수렴하는 거 이해했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수렴할 건데 이건 실제로 몇인지도 구할 수 있지. 뭐가 나오지? D가 나오겠지. 그래서 D 빼기 3이 0이라고 바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공차가 몇인 거야? 3인 거야. 그러면서 첫 항이 몇이래? 4래.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지. 4N이라고 쓰고, 뭔 소리야? 3N이라고 쓰고, 3N이라고 쓰고 첫 항 4여야 되니까 플러스 1까지 하면 바로 식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바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풀이가.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S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모에 n이 있으니까 항상 1차적으로 뭘 이용할 수 있겠구나. 부모문수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 씩 갑시다. n분의 3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3n 있냐? 그러니까 통분하지 말란 겁니다. 부분문수로 풀 거를 먼저 대비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찢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왼쪽 거는 3 더하기 n분의 1 나온다는 거 확인되고요. 방금 전에 또 문제는 되게 전전 문제랑 되게 유사하지, 지금 생긴 게, 식이. 네. 전전 문제가 뭔지는 알지? a 더하기 s 문제. 3분의 2분의인가? 3분의가 17 나온 문제. 됐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찢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찢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겠네. 뭐가 없어지네? 부분분수네. 몇 칸 차이 나네? 그 우리는 1, 2 는 것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계속 풀이가 짧아지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2분의 3이네. 끝. 이제 이게 너네가 가장 이상적으로 줄이는 풀이인 거죠. 이렇게. 굳이 n은 4치라는 거죠. 어차피 논술은 무조건 안 들어가니까 필요 없고요. 당신은 하시고.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네. D는 어떻게 구해요? D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거 이해 못했어요? 얘가 dn 더하기 꼴인 건 이해했어요? 네. 방금 뭐라고요? 뭐라 했어? 아니요라고 했어? 네라고 했어? 헤이 한 거예요? 그럼 여기 dn 더하기 어떤 꼴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겠어요? 됐지? 네. 나는 항상 말이 바뀌는데 이게 네 밖에 안 하네요. 아니. 자, 19번 갑니다.
이때가 아닌가 보다. 5년이 아니네. 한 4년 정도 된 거. 이때가 뭐지? 문과, 이과 해서 문과는 확통이 시험범위였고 이과는 미적분 이렇게 두 개였나? 아우씨 모르겠다. 자 보자. 네. 자 수열 AN이 있고 급수가 또 뭐하냐고 지겹다 이제. 수렴. 수렴한대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an이 몇인겨? 0인겨? 자 그럼 전형적으로 이 n분의 an이면 0이 되는 거잖아? 전형적인 모양 맞추기죠? 자 그러면 여기 an제곱까지 있으니까 위아래로 뭘 곱해줘야겠어요? 네 그렇죠. n제곱분의 1을 곱해줘야지 이 모양을 싹 다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곱하게 된다면 n제곱분의 an 더하기 2 더하기 아이고 잘못 썼다. n제곱분의 2an 제곱 더하기 3 분모는 n제곱분의 an제곱 더하기 1까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얘부터 먼저 확인해보면 얘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an이라고 쓸 수 있지. n분의 1 몇이고 얘도 그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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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건 1번. 아유 경민이가 리액션 좋고 말이야. 2020년 2022년 되게 쉽죠. 야 특이점 발견했다. 옛날 거 맞네. 안 신기해? 5번 문제. 이때 선택 과목 아니에요. 이때는 맞네. 근데 내가 생각한 게 맞네. 이때는 이과가 수원 수투 미적분 받고 문과가 수원 수투 확통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번호가 5개 있었어요. 선택 과목이 원래 초창기가 언제냐면 한 2002년인가? 2001년인가? 그때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 그때가 선택 과목이 있던 시절이고 그 후에는 통합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마구잡이로 섞여서 나왔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휘황찬란했어요. 시험 범위가 4권이었어. 4권. 너네 기준으로 얘기하면 수원, 수투, 확통, 기하, 미적분 이게 전부 다 시험 범위였어. 미쳤죠? 실제 과목이 뭐냐면요. 수원, 수투는 똑같이 수학 1, 수학 2는 똑같았고요. 이제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그리고 이 수2에 미적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한 권 한 권이 500~600페이지씩 됐어요. 그래서 쉬웠어 사실. 너무 양이 많으니 이거 제대로 공부하고 머릿속 받기도 힘들거든. 1년 동안 그걸 어떻게 다 아니?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사실 쉬웠어. 그래서 너네가 진짜 옛날 거 풀어보잖아요. 난이도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정말로 통합으로 냈어요. 수능답게. 수학에서 갑자기 한국지리가 나오고 진짜요? 갑자기 바벨론의 탑을 계산하고 있고 바벨론의 탑이 아닌가? 그 바벨론 탑이라고 그 높이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 오벨리스크 알아요?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 오벨리스크라는 거. 나는 그 유형 카드 게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게 실제 유물이더라고요. 실제 유물이에요. 거기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쪽에 있다고. 인도인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인가 그쪽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 신을 섬기는 뭐 그런 거래요. 근데 그런 거 해서 되게 창의력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잘 보면 너네 그 옛날에 자이스토리 같은 거 내신 문제 할 때 실생활 지수 문제, 로그 문제 되게 많지 않았냐? 문장 엄청 길고 내가 너네들한테 이거 표 만들면 돼 해가지고 막 대입해가지고 풀었던 문제 얼추 기억나죠? 그거 다 2010년 초반대예요 문제들이.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너네들이 힘들게 했었어요. 난이도 자체, 그 개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무식하게 졸라 어려워요.
개빡칩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적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많은 게 좋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뒤지기 힘들었죠. 자, 21번 볼게요. 이번에 재작년 9월이네요. 재작년 9월 26번. 난이도가 좀 올라갔네요. 이제 드디어 번호대를 벗어났습니다. 최근 걸로. 자, 보면은 공차가 양수인보래.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자, 그럼 이제 아까 정리해야죠. 자, 등차 수열이니까 1차식이 나올 거고 DN꼴로 나온 거다. 오케이. 자, 그리고 등비 수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첫 항이 서로 어떻대요?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끼리 곱했더니 1이 나왔대. 뭐 그런가 보지. 이따 식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보니까 또 급수가 뭐예요? 수렴을 해요. 근데 여기 특이점 발생했네요. 요거 보고 당연히 느낀 점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AN이 1차식이라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부분 분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부분 분수잖아. 그럼 너네가 지금까지 풀어본 부분 분수에 의하면 수렴해 안 해? 그렇죠. 부분 분수는 수렴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리미트 한 개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리미트 a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bn이 0이어야 되는 거지. 0 수렴했지? an 플러스 1분의 1 부분 분수 당연히 뭐 하겠어? 수렴하겠지? 그러면 리미트 bn도 뭐 할 수밖에 없어?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식으로 더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급수 비행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마 등비 급수하라는 거겠죠. 자, 그 등비 급수 공식은 지금 앞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바로 하면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 그리고 공비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라고 1에 는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다는 거.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부터 천천히 앞에서부터 만들어 봅시다. 첫 항은 둘 다 몇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항끼리 곱한 게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쫄지 말고 해봅시다. 자, 공차 모르죠 우리 현재. 자, 그러면 1 플러스 d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등비 수열이죠. b는? 첫 항 똑같이 1이죠. 공비 모르니까 r이라고 할게요. 공비를. 그럼 1 더하기 d 곱하기 r이 1이라고 일단 첫 번째 식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전혀 무리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bn 얘가 몇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고 자 자유자재로 리미트 분배도 상관없다는 얘기했죠. 자, 근데 다시 an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등차 수열이기에 분모만 n에 관한 식이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리미트 자체로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몇이겠네? 0이 나오겠지. 분모에만 n이 있으니까 분자에 없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1이잖아 결국 생긴 게. 아, 그래서 리미트 bn이 몇인 거야? 0인 거지. 아, 안타깝다. 영양가가 없어. 자, 영양가가 없는 이유도 알아야 돼, 이제. 왜 없냐? 우리 뭐 구하는 건데? 리미트 bn 구하는, 아니, 급수 bn 구하는 거지. 그럼 급수 bn의 값이 나온다는 전제가 뭐야? 수렴하는 거니까 리미트 bn이 몇이어야겠어? 이미 정해진 사실이란 말이야. 아, 쓸데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은 아니야. 급수식을 풀어야겠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일로 옵시다. 자, 지금 부분분수니까 수렴이라고 했는데 이걸 리미트도 마찬가지고 급수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급수 계산했을 때 뭐 답이 무한인 적이 있었어요? 부분분수 풀 때? 아니었죠. 다 수렴했었죠. 그러면 얘 수렴하죠, 지금. 결과도 뭐예요? 수렴하죠. 그래서 아까 급수에서 내가 앞에 설명했던 거. 얘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렴할 수밖에 없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 시그마를 분배해도 상관없습니다. 시그마는 4칙 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넘기는 거 상관없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전개 내지 약분해야 된다고 했잖아.
예, 근데 얘는 지금 더하기에 대한 자칙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 A는 넘긴 이 친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급수인 거 알고 등비급수인 거 알고 이거 부분분수 계산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럼 뒷배기 합하면은 자, 뒷배기 합하면은 결국 an 플러스 1 빼기 an인 거 괜찮지? 자, 이거 등차수열인데 몇 칸 차이 나는데? 등차수열은 한 칸 차이 날 때마다 몇 차이씩 나? 공차 차이씩 나지? d 차이씩 나지? 그럼 얘는 공차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d분의 1 딱 하면 되겠지, 뒷배기 앞분의 1은. 그리고 다시 몇 칸 차이 난다고? 그럼 맨 하면 d 남는 거지. 맨 d는 어차피 날릴 거지. 그럼 맨 하면 남을 건데 맨 하면 1는 거지. a1이 몇이지? 1이지. 결국 이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 답을 내려면 d를 알아야겠지. 근데 d에 관련된 식이 여기 구해놨었지. 근데 문자가 몇 개네? 두 개네. 식 두 개 필요하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게 등비급수랬지? R이 들어간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쵸? 그럼 R이 들어간 식을 만들게 되면은 1 빼기 R분의 첫 항 뭐야? B와? 1이죠?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거 풀면 뭐 하겠어요? 답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식 좀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가 구한 두 개의 식은 얘랑 이 친구입니다. 넓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효율성을 갑시다. D를 구하는 게 뭐 나아요? R을 구하는 게 나아요? R을 구해야죠. R 나오면 답 나와요, 이 문제 지금. 자꾸 까먹지 마. 우리 시그마 비행 구하는 거야. D를 알 필요 있어요? R을 구하면 되죠. R을 구하면 바로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치? 그래서 R을 구할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럼 정리합시다. 그럼 얘를 D는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R 나누고 1 넘기면 되겠지? 그럼 D는 R분의 1 빼기 1 나온다는 거 확인됐죠? 아, 근데 졸라 안타깝게도 지금 D분의 1이라고 돼 있네? 역수해야 되지. 그럼 역수해야 되니까 이거 통분시켜 놓고 하는 게 우리에게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대입 들어갑니다. 얘는 2 빼기 뒤집으면 되니까 1 빼기 R분의 R까지 된다는 거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넘길게요. 아, 얘는 1 빼기 R을 곱하자 그냥. 1은 2-2R 마이너스 R까지 되겠지. 공비가 나와버렸어. 몇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빼기 3분의 1분의 1 다시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2분의 3까지 나오게 됩니다. 식 정리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쓰인 개념을 생각하시고 그 개념의 난이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식은 노력의 영역입니다. 충분히 해결되는 영역이에요. 개념을 정확히 들이부을 수 있는지, 들이박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개념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거야. 다시 식 귀찮다고 넘어가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인 거야. 그건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돼요. 그래서 아까 D 구하라는 친구는 수정해야겠죠. 아, 문제를 보면은 내가 R만 구하면 되니까 R를 구하자 라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25번까지 하고 끝냅시다. 얘는 다음 주에 하는 게 낫겠죠? 네. 아, 근데 여기 나온 김에 얘기해 줄게요. 너넨 넘길 필요 없고요. 적어놨거든요. 너네한테는 나름 희소식입니다. 잘 보세요. 요즘은 맞다, 생각났다. 이때가 첫 해입니다. 이때가 첫 해예요. 그 교육과정 바뀐 지, 그 우리 지금 선택 과목. 그럼 그 전에까지는요, 그냥 매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에 항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매년 7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너네 자이 스토리나 뭐 기출문제 같은 거나 시너지 같은 거보다나 그래서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4, 50개씩 깔려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깔려있는 이유가 94년부터 수능을 시작했어요. 단 한 번도 이 내용은 빠진 적이 없어요. 30년 넘게 매년 나왔었다는 소리인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럼 기출문제가 뭐 옛날에는 뭐 모의고사를 좀 덜 봤었으니까 대충 평균 잡으면 100문제는 넘게 있다는 거거든. 150문제 정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말았는데 이게 보면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지. 갑자기 뚝 끊겼죠. 네, 멸종했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3점은 그냥 혹시 모르니까 푸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희소식이랑 희소식이겠죠? 남들한테도 희소식입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옛날에 저거 문과도 배웠습니다. 문과도 등비급수 배운 거 알아요? 문과도 수열의 극한을 배웠어요. 근데 난이도 그때 등비급수 도형이 더 어려워요. 왜 아냐고요? 나도 내신 준비는 다 해봤으니까. 쌤이 수능을 이끌 걸 본 거지. 자, 보자잉. 등비수열 나와있지. 네.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고. 자, 이건 극한이야. 수렴했네? 0이 아닌 걸로. 그러면은 공비가 어때야 돼, 위아래가? 같아야 되니까 AN의 공비는 몇이어야겠네? 아, 그냥 이렇게 하자. 공비는 3이어야겠지? 자, 근데 이게 결과도 6 나오려면은 혹시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날라가겠죠? 그럼 얘는 3n제곱 앞에 뭐가 있어야 돼? 6분의 1이 있어야 6이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항은 몇이겠네요? 조심, 첫 항 6분의 1 아닙니다. 여기 이제 n-1제곱이 아니죠. 그래서 첫 항은 2분의 1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지? 이거 조심해. 이렇게 3n제곱이라고 넣었을 때는 첫 항 구할 때 무조건 1 넣어야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풀 사람들은. 자, 근데 AN분의 1이라고 넣었지? 자, 그럼 AN분의 1이니까 역수 됐네. 그럼 공비가 몇인 거네? 3분의 1이고 첫 항은 2가 되겠지. 역수된 거니까. 그래서 등비급수 쓰시면 바로 끝나죠. 3번.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연의 괜춘 질문 없어요? 어우, 세상 제일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봐봐, 여기 21년부터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죠. 20년까지는 아까 이과라고 돼 있어. 아, 이제야 좀 정리가. 이대가 그러면은 이제 그 경수쌤 이 수능 봤던 때입니다, 이게. 자, 25번 3점짜리고요. 자, 등비수열 AN이 나와 있고 이거 아까 질문 나왔는데 이거 한 칸 차이 아닙니다. 이거 n에다가 몇 넣어야지 2n 될까요? n 대신에 n 더하기 2분의 1 넣어야지 나와요. n 더하기 2분의 1을 넣어야지 여기 1이 날아가지. 그래서 얘네 둘은 한 칸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2분의 1칸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걸 쓸 수가 없어요.
앞에서 쓴 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차이 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개념으로 다가가야지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냐면 AN이 무슨 수열이래? 얘는 등비수열이고 얘도 등비수열이지. 그러면은 결국 같은 거잖아. 같은 AN이잖아 결국. 그러면 수렴했대지. 야 그럼 얘가 발산하면 얘도 뭐 하겠어요? 발산하겠죠. 등비수열이라고 명시했잖아요. 그럼 얘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하겠지. 그치? 근데 수렴해야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돼? 둘 다?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비부스를 몇 번 푸는 거야? 2번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식을 이쁘게 볼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딱 뽑자. 그럼 보자. A. 자 빨리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2n-1은 첫 항이 뭡니까? 그렇죠. A라고 합시다. 공비는? R제곱입니다. 왜냐면 얘가 A 곱하기 R에 2n-1제곱 2n-1제곱 이런다. 얘가 첫 항이 A고 그 다음에 공비가 2 넣으면은 A3니까 AR제곱 이런 형태로 가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R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등비급수 쓰면은 1 빼기 R제곱분의 A까지가 등장합니다. 그럼 A2에는 첫 항이 뭐고? 그 첫 항이 A2지. 그래서 AR이고 공비도 마찬가지로 두 칸씩 멀어지고 있잖아. 그럼 공비가 R제곱. 그럼 공식 쓰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 둘을 뺀 게 뭐래? 그럼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그럼 이게 3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됐을까요? 네. 오? 둘이 뭐 되네? 약분이 되네. 둘이 빼면. 그래서 결론 1 플러스 R분의 A가 3이라고 등장하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시다. 이번에 시그마 AN제곱이 6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친구를 이제 탐구해 봅시다. AN제곱이면은 첫 항 뭘까요? 그렇죠. A제곱이겠고 공비도 뭐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R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R제곱분의 A제곱이 몇이래? 6이래. 자 그럼 보니까 요거랑 요거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 나와가지고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근데 이거 잘 보면 요거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예. 이게 몇이죠?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 빼기 R분의 A가 몇인 거야? 2인 거지. 근데 이게 뭐게? 얘야. 이게 1 빼기 공비분의 서탕이잖아. 이게 쟤야. 답이야. 오케이. 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상윤 씨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일단은 급수에 대한 얘기는 아마 얘를 마지막으로 끝날 겁니다. 졸라 많죠? 아니네? 더 있네? 자 그래서 쌤이 도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선행으로 예습으로 선행이 아니라 풀고 싶으신다면 쌤은 37번부터 진행할 겁니다. 아 2단원이네요 여기가 이제. 오늘 1단원 3점짜리 전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7번 즉 2단원부터 진행할 거니까 혹시 선행 예습해 오실 분들은 홀수 번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짝수 번호 말고. 짝수 번호는 복습할 때 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에서 프린트 받아갈 거니까 짐 싸고 바로 가지 마시고 잠깐 카운터로 와주세요.